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슈퍼 부양책 통과 기대감의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 기대감이 드디어 이제 현실로 바뀌었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 급등에 힘입어서 오늘 아시아장 그리고 유럽장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현재는 이 혼조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동성의 투심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이제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등 이런 펀더멘털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지금은 대공황이라기보다는 자연재해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또 고용시장에 아주 큰 타격이 있지 않다면 금방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준 차장님의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요. 또 오늘 트레이더의 매매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 이 두 대의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C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꽉 채워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아토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토트레이더 또 일주일 만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준 차장님, 오늘도 역시 자리 지켜주셨는데요. 준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자주 나오죠, 제가. 매일 나오면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80몇 년 만에 최대 네. 이제 상승폭을 보여주고 오늘도 조금 상승을 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계속 약간 등락을 거듭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변동성이 조금은 예상될 걸로 보이고 뭐 2조억 달러 정도의 이제 부양책도 합의가 됐고 해서 이제 뭐 표결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뭐 표결은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저희와 함께 얘기해 보면서 또 아토 트레이더님의 또 트레이딩 또 이런 전략도 배워가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초반에는 좀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은 사실 오늘 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좀 챙겨가시고요. 자, 아토 트레이더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차트 보고 있어가지고 고개를 조금 이제 계속 밑을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이제 인사 잠깐만 하기 전에 자리 잠깐만 볼 건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가격대만 말씀드릴 거라서 지금 현재 지금 나스닥이 상승 출발 시작하고 나서 지금 이제 7,400, 7,500선하고 이제 90일 라인대가 좀 무너져가지고 네. 이게 지금 이제 미장 전에 지켜두던 자리가 지금 이제 미장 시작하고 나서는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사실상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외려 저는 이제 단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다들 지금 이제 매수 추세에서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무너지게 되면은 저는 목표가를 7,400 라인대까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인사하는 타이밍에. 아닙니다. 네. 네,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자리로 인사를 좀 대신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또 수시로 또 이렇게 자리를 주시니까요. 끝까지 좀 정보를 얻어 가시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현재 선물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세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 하락세인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8% 하락세입니다. 2,41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2% 하락세입니다. 7,45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87% 내림세입니다. 23.5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52% 하락세입니다. 1,6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5% 상승입니다. 1.083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함께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 어제 또 크게 올라줬다가 오늘은 지금 약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 차장님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증시는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장세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제 나온 이제 대규모 그러니까 오늘 합의된 대규모 네. 부양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약간 그 투심하고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증시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는 정책이라고 봐도 뭐 이건 진짜 현실적인 진짜 서민들을 위한 안정화 네, 대책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고 해서 증시가 뭐 반등을 보여줄 거다. 이거는 네.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견해고 다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투심을 회복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네, 있겠죠. 네. 근데 하지만 무슨 정책이 나와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은 증시는 계속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증시도 지금은 뭐 전혀 방향성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토 트레이딩님의 이제 트레이딩에 조금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고요. 어제는 또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초반에 3%까지 다우가 3%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거의 다 되돌린 상황이고 본장 같은 경우 S&P와 나스닥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지금 뉴욕 3대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다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18% 상승해서 274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S&P와 나스닥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 폭을 더 지금 확대를 해주고 있는데 S&P 같은 경우는 1% 빠져서 2421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1.25% 하락해서 7,3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조 달러 슈퍼 부양책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방금 다우존스 지수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같이 나온 속보 함께 살펴보시면 지금 뭐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대공황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내는가 싶었더니 시장이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내용 살펴보시면 어제 다우존스 지수가 87년 만에 처음으로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보잉과 나이키가 그 상승장을 주도했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다우의 베스트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33년 이후부터 쭉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높게 상승한 날들을 나열이 돼 있는데 어제자 시장이 이렇게 그래프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고요. 또 지금 신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이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S&P 지수가 2,700선까지 오를 것 같다는 트위터를 이렇게 내보냈는데 아까 아토 트레이더님께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나스닥이 단기 하락 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3대 지수가 상승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제 너무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속보로 하단이 뜨기도 했는데 스페인 사망자가 중국 사망자를 추월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지금 뉴욕시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요. 지금 45세 미만의 그런 확진자가 더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46%면 거의 절반가량이 되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리고 있다는 것은 이 사태가 조금 뉴욕시 안에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더 위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악관과 미 의회가 2조 달러가량의 슈퍼 부양책에 드디어 합의를 했죠. 오늘 오후 1~2시쯤에 나온 소식인데요. 어젯밤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넌지시 힌트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법안에는 미국인들에게 1,200달러 현금 지급, 또 중소기업을 위한 3,670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 도입, 산업과 도시를 위한 5천억 달러 기금
설립, 그리고 실업보험 청구 급증에 대비한 1,500억 달러 기금 마련, 또 1,300억 달러의 병원 지원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협상에 난항을 겪게 만들었던 5천억 달러 기금 설립, 이 부분은 지금 공화당을 지지하는 대기업에 이 슈퍼 부양책 자금이 흘러 들어갈까 봐 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해온 건데요. 오늘 척 슈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의회 일원들, 행정부 수뇌부가 소유한 기업은 이번 부양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번 부양책이 통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다우지수가 87년 만에 처음으로 폭등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부양책 때문에 세계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또 이번 부양책으로 인해서 미 증시가 바닥을 찾아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변동성이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이슈 토크는 또 오늘 모신 전문가님들과 이따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처음으로 세계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주요 20개국 지도자들과 UN, IMF, 세계은행, WHO, WTO 수장들이 모두 모여서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G20 의장국인 사우디가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해야 하니까 이제 한자리에 직접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번 대응 방안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특히 이번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푸틴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 등등이 모두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국제 유가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런 거물급 정상회담은 준비에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착착 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이번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내일 26일에 회담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더 자세한 소식은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어제 폭등하면서 이제 시장이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주요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들, 이 지표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고 아직도 약세장 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BNY 에셋 수석 전략가가 그리고 TD 아메리카 시장 전략가 모두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면서 시장의 출혈을 얼마나 막아주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감염자 수가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들어야만이 바닥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인 빌 나이그렌 펀드 매니저가 현재 미국 주식이 매우 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주당순 자산 가치가 3분의 1까지 떨어진 종목들을 꼽으면서 지금 주식이 너무 싸다, 지금 저가에서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BNY 전략가도 3분기쯤에는 미증시가 반등을 할 것이고 4분기에는 더 강하게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지금부터 오를 종목 사냥에 나서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너무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요. 내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번 지표가 340만 건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엘렌 젠트너 모건 스탠리 전문가가 한 주에만 300만 건의 실업률이 나오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는 일종의 경제 활동의 중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225만 증가로 내다봤고 판테온 이코노믹스는 200에서 300만 건까지 봤다고 하니까 이는 단연 모건 스탠리만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 주에 나올 내일 나올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발표된 건수가 7만 건이 오른 28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역대 최대 기록이 1982년도에 70만 건이라고 하니까 만약 정말 300만 건이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의 타격은 물론 있을 것이고 또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단숨에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2조 달러 부양책에도 실업보험 청구 급증에 대비해서 1,500달러 기금 마련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정부도 예상을 하고 단단히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내일 또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드 이슈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골드만삭스가 향후 1년 동안 금 가격이 1,8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금을 사세요 하면서 매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이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물 자산 투자에 나서라. 금은 해지로도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오늘 전문가들은 골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좀 궁금한데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또 오늘 시장 이슈는 아무래도 2조 달러 부양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트레이더님, 준 차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준 차장님 그리고 아토트레이더와 함께 오늘 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미 의회의 이 부양책 합의로 인해서 오늘 장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전일 미증시 다우지수가 87년 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의 토크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미국 2조 달러 슈퍼 부양책 합의 본격 반등장 올까요? 네, 이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2,000포인트 넘게 어제 하루 만에 상승을 하면서 87년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일단 어제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 오늘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대감에 올려졌기 때문에 막상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준 차장님과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웨스인에서 간략하게 좀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 대략의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규모 자체는 어마어마하죠. 2조 달러니까 지금 2,000조가 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니까 중소기업 대출에 약 한 4,000억, 그리고 실업급여에 2,500억, 그리고 기업 유동성 이런 거 제공에 5,000억, 그리고 현금 지금 1인당 어른은 1,200불, 소아는 500불 이 정도 준다고 하고, 또 주정부 지원에서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데 또 지원하는 금액이 또 1,5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걸 보면은 중소기업 대출이나 기업 유동성 프로그램 해서 한 1억 네. 1조 정도? 1조 정도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이나 이런 저희 뭐라 그럴까? 기업 그 나라의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까? 이런 데 이제 직접적인 이제 약간 수혈 형식으로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유동성을 또 이렇게 풍부하게 하는 거고, 실업급여라든지 현금 지급 같은 거는 사실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냥 구제안의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너무 그냥 긍정론에 이렇게 휩싸인 약간 그런 기분이고, 네. 저는 사실 이거는 이 합의, 이 부양책은 저는 그렇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증시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제 이제 계속 나왔던 이제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또 유럽 쪽에서 이제 그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원래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거를 재정 적자가 3% 넘어가도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조금 크게 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유로존이 이렇게 불안하게 된 게 사실 ECB에서 통화 정책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통화 정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재정 정책밖에 없는데 재정 정책도 이렇게 딱 한계를 두니까
그냥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뭐 부실 그런 자산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어제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저는 네. 유로존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호재였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미국의 부양책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증시를 부양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투자 심리라든지 저소득층한테 분명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1인당 이렇게 포퓰리즘처럼 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은 그쵸. 저는 항상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실효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죠?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소비를 하기도 네, 그럼 뭐 어려운.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생필품 사고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 네. 거는 사실 언제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돈 받았다고 더 살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서 이거는 요번에 부양책은 그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행정부 그러니까 연준도 끊임없이 대책을 나누고 미 정부도 절대 이 사태를 지금 보고만 있진 않는다. 네. 이렇게 끊임없이 나온다. 뭐 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아까 G20 네. 회담이 지금 원래 그 말씀대로 원래 되게 오래 준비 기간이 그쵸? 걸치는데 바로 하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게 되게 큰 호재 같거든요. 지금 각 나라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어느 때보다 대응 정책을 발빠르게 지금 내놓고 있고 근데 이렇게 대응 정책을 내놓으면서 또 그런 백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백신 기술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연준하고 지금 각국에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4월 초에 지금 렘데시빌인가? 네, 이게 네. 임상 그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중국하고 미국 쪽에 계속 투여를 해왔고 이제 첫 번째 발표가 뭐 4월 초에 나오고 두 번째는 뭐 4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되게 큰 저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뉴스라고 보여지는데 자꾸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는 뭐 실업률 계속 이렇게 지금 내기하듯이 뭐 어디서 300만 하면 아니다 400만까지 간다 막 이런 네. 식으로 나오고 루비니 교수는 계속 또 드디어 폭락장 또 왔다. 이야기 뭐 나오더라고요. 이건 L자 반등 뭐 반등이 네. 없는 반등이 거죠. 없이. L자면은 그쵸. 네, 그냥 계속 이제 침체다. 뭐 침체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유동성도 효과 없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이런 정책들이 계속 빛이 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부양책도 제가 이렇게 뭐 증시를 떠받치는 데는 도움이 안 되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좋은 정책이고 분명히 상징적으로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속 이 백신 개발 사실 진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는 백신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백신 근본적인 개발이 해결을. 지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지금 계속 지금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희망은 이제 렘데시비르가 진짜로 효과가 있나 없나를 이제 4월 초에 보시면서 첫 번째 이제 확진자가 나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이제 나오는 순간 한 달 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둔화되는 시기가 네. 한국과 중국과 이탈리아도 사실 어제까지는 둔화가 조금 됐다가 오늘 좀 늘어서 다시 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탈리아마저 이제 조금 둔화세를 보인다면 이거는 세 나라가 같이 네. 지금 걷고 있는 이 방향이니까 분명히 미국도 한 4월 그 트럼프 말대로 뭐 4월 중순부터는 뭐 경제 활동을 뭐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듯이 4월 초에서 중순 정도가 이제 미국에 딱 이제 그 확진자가 둔화되는 시점이 나온다면 정말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저는 그 렘데시비르 4월 초 네. 이게 좀 중요한 뉴스가 오히려 이 지금 부양책보다는 네, 그런 쪽 뉴스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뭐 슈퍼 부양책이었죠. 뭐 전례 없는 이런 큰 규모의 부양책을 일단 합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미비할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을 하려고 정말 다방면으로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뭐 백신 개발 이런 부분까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백신들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이런 소식들도 나와야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 아토트레이더님은요 지금 일단 어제 이런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뭐 추세 전환은
아직 이 좀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이르고 급격한 하락장 속에서의 잠깐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석들이 좀 나오는데 아토트레이더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시향적 분석을 이제 준 차장님께서 해주셨기 네, 네.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크게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요약을 말씀드릴 건 없고요. 좀 이따가 이제 차트 분석 때 좀 네. 할 말이 좀 너무 많다고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근데 잠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이거 말씀 못 드렸었는데 나 차트 한번 볼게요. 7370 라인 때 깨지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100포인트 이상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7370 구간대 무너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7370 깨지면은 매수를 진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제가 뭐 항상 이제 예측이 맞고 틀리고는 이제 뭐 맨날 다르긴 하지만은 제가 방송 나오면서 예측 틀린 적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뭐 그 정도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특히나 나스닥이나 주요 지수 종목이랑 골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네. 또 제 자랑이긴 하지만은 제 생각엔 7370 라인 때 무너지면 100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흐름 안에서의 좀 저점 부근이네요. 7,370선. 이 선이 좀 깨진다면 100포인트 정도는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이미 다 이야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좀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지수 선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토트레이더님 나스닥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S&P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봉상으로는 1%가량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410선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관망 그리고 매수 의견 주셨는데 준 차장님부터 확인을. 저는 아토트레이더는 매도 들 줄 알고 매수를 된 건데, 네. 저는 뭐 제 바람이죠. 제 바람인데, 네. 지금 요거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PMI 제조업 지표거든요. 그리고 요 파란색 진한 선이 이제 예상치였고 이게 실제로 나온 실제치인데 지금 예상보다 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럼 코로나 영향을 아직 안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뭐 2월에서 이제 3월로 넘어가는 그때니까 아직은 실질적인 여파는 뭐 3월부터 아니겠냐 그러는데 지금 이 밑에는 이제 서비스업 PMI거든요. 이거는 예상보다 또 많이 안 좋게 나갔네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코로나 여파를 둘 다 반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조업 쪽은 저희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제조업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 간의 이런 거고 이제 서비스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최종 소비자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물 진짜 뭐 저희는 뭐 요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극장, 레스토랑, 뭐 여행업 뭐부터 맞아요. 해서 모든 거는 진짜 지금 뭐 급감을 했죠. 전년 대비 뭐 90% 정도 급감을 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예상치보다 당연히 낮게 나오는 건 예상이 했었는데 다들 요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예상보다 좋게 나온 거는 조금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이런 어떤 이게 사실 이게 그 PMI 지표가 그러니까 각 기업들의 구매 관리자들이 뭐 경기 동향이나 이렇게 재고라든지 여러 가지 막 이런 자기 기업들을 뭐 운영하는데 이렇게 자금 조달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설문 형사식으로 이렇게 딱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되게 민감하고 경기 동향에 되게 민감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구매 관리 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지금 좋게 나왔다는 거는 실제 이런 경기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 분명히 그런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당연히 뭐 매수를 뭐 이렇게 든 건 아니고 저는 분명히 이런 거를 바탕으로 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계속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어느 정도는 저희한테 방어선을 지켜줄 거고 이 백신은 분명히 뭐 한두 달 안에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는 거를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늘은 저도 지금 계속 시장이 불안해서 매도 쪽으로 지금 계속 마음이 가긴 하는데 요즘 시장은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뭐
지금 뭐 유가 쪽으로도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분명히 급등할 수가 있어요. 사우디랑 뭐 합의 뭐 이런 뭐 협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유가 급등하면서 다시 또 지수도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포지션은 진짜 안 잡는 게 최고고 잡더라도 진짜 제가 항상 장난식으로 말씀드리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마이크로 재밌어요. 네. 수익도 은근히 나고 네, 마이크로로 하시는 것도 분명히 좋으니까 네,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게요. 일단 지금 뭐 이 제조업 PMI는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는 유동성, 이 큰 유동성이 시장을 좀 받쳐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었고 아토트레이더 오늘 관망 의견 주셨는데 아까는 그 나스닥은 좀 매도 쪽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관망 들어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걸까요? 일단은 관망을 당연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산 추세가 요즘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이제 위아래를 한번 터치해주는 이제 진폭을 조금 이제 위아래 한번 터치해주는 그리고 나서 보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상 방향의 유무성을 말해주기보다는 현재 지금 단기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스닥이 이제 진폭량이 만약에 적다면은 방향성을 보고 어느 정도 롱 정도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매차 정도 봐도 되겠습니다 하는데. 나스닥이 지금 그럴 종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실상 가장 큰 뷰는 단기적인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자체 내에서 볼 수가 없듯이. 이거 나스닥이 장시작하고 뭐 하고 나서도 뭐 상승이 나오고 반등 시점이 나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선물 차트 분석을 조금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을 배우셨다면은 지금 여기 7,730 라인대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파동을 보게 되면 스윙 지점을 하나 그리고 이제 둘, 셋 그리고 넷 그리고 이제 넷이라고 좀 보기 힘든 구간대가 저가를 한번 찍어놨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에 매집 보합 싸움 때 나왔던 저가 라인 때 확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가 라인 때 한번 지금 확인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가를 이 구간대로 잡냐 이 구간대로 잡냐 근데 가격대를 봤을 땐 당연히 여기로 보는 게 맞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지금 현재 저가 라인대를 만들어준 것 같긴 해요.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생각에 밑으로 쏠린 거고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개파락이 나와서 빠진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갭이 나와서 빠진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밀린 거라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나는 사실상 이게 가격 대비를 맞춰주기 위한 저가라기보다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나왔던 저가 같은 경우에는 전 여기 구간대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밀린 거고 여기서 절대 매집이 나올 수가 없는 구간이라서 상승 시점 줬던 거는 이 구간대에서 매집이 나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는 밀린 거 그다음에 상승 나온 건데 사실상 파동항에서 보게 되면 이제 2파 정도를 지금 그려준다고 보게 되거든요. 자, 네. 하락.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선 보면 추세대에 대한 저항을 지금 세 번째를 받은 거고, 사실상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구간이고, 이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만들어준 하나의 지금 저항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상 네. 이건 진짜 여기서 매도는 한번 들어가셨어야 되지 않았나. 단기적으로도 60분봉 크게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나스닥에 대한 추세대의 저항은 여기서 받으셔야 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 거저 준 거거든요. 7,730은요. 네, 네. 아마 이거 올라갔었을 때 여기 고가 단선 뚫고 올라갔었을 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여기 추경매수 붙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서킷 걸려가지고 내려왔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페이크였던 자리고 여기는 고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점은 여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아마 좀 주의하시면서 해주셔도 됐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 7,740 라인대 구간이 돌파하게 되면 목표값을 1차 라인 대 그리고 이제 2차 라인 대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뚫리게 되면은 8,250, 8,750 라인 대.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지금 그래서 관망을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큰 뷰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지금 나스닥만 설명하면 1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는 지금 자리 딱 2개만 드릴게요. 분석은 다 해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매수 뷰를 볼 수 있는 자리는 네. 3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자리 기다리면 진짜 오긴 올 건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30포인트 이상은 수익이 날 거다. 그래서 일단 여긴 끝났어요. 여기 7,370에서 매수 한번 주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트레이딩 타임 때 내리려고 했었는데 설마 여기까지 제가 한 10분 내로 내려올까 했는데 내려와 버려가지고 네네. 저는 그냥 약간 좀 신기하게 여기서 올라갈 겁니다라고 하고 싶었었는데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고 아깝네요. 제 생각에는 7,190 라인, 80 라인 때 그리고 여기 매수랑 7,260 단선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미 지금 제가 주봉, 연봉, 월봉, 일봉 그리고 60분봉에 대한 모든 기술적 분석의 차트에서 가장 공통점으로 나오고 있는 매수 타점이 현재 이 두 구간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도 좀 자리를 잡아보자면 지금 많이 내려와서 사실 좀 아깝기는 해요. 좀 일찍 저희가 이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7,730선에서의 매도 근데 지금 이미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드렸는데요. 7,180선 그리고 7,260선 이렇게 매수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지수 선물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바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일은 다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에서 4%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23.3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엔 준 차장님이 관망 그리고 아토트레이더 매수 의견 주셨는데 매수 전략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에서 분석을 했었을 때 지금 자리를 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저항값을 매길 수 있는 자리가 현재 23.30 라인대 그리고 25.80 라인대 그리고 28.70 라인대 이렇게 세 구간대 뷰가 보여지고요. 사실상 지금 가장 써먹을 수 있는 구간대 자리가 28 라인대는 사실상 좀 보기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재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현재 두 군데를 볼 수가 있는데 25.80 라인대와 23.30 라인대에 대한 매수 지지가 좀 확인이 돼요. 그래서 현재 제 생각에는 진폭뷰를 조금 보자면은 23.20에서 30 라인대 그리고 25.75에서 60 라인대 사이에 지금 캔들에 대한 진폭이 한 200티 정도 가량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가량의 지금 진폭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일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아까 지금 약간 매수 들었잖아요. 그냥 좀 이 자리에서 매수를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아까 지금 32라인 때 한번 내려왔었잖아요. 여기 지금 분봉 잠깐 볼게요. 네. 자, 여기 32라인 때 한번 내려왔었거든요. 회복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거 짧은 1분봉인데 그냥 자리값만 온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딱 있길래 여기 지금 매수 자리인데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구간대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은 얘네 사실상 오늘자 일봉에 대한 진폭을 못 지켜주고 하락세가 나와가지고 일단 매수비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일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분석비를 좀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일목균형표가 이제 오일에서는 잘 맞아요, 여러분들. 또 이제 저항가 가격대에서 잘 맞고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 참 도움이 되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제 나중에 교육 강의 같은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올려놓은 게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금 주요 단선 같은 경우는 두 구간대가 확인이 되는데 1차 단선은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3.30 라인대부터 20 라인대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지금 계속 매수를 한번 올려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고 지금은 진짜 저항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매수뷰가 크게는 못 나오더라도 매수 보합하고 나서 상승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 타점 하나만 찍어드리자면은 매도 보실 분들은 23.90 라인대에서 매도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 매수는 이미 발현이 돼가지고 한번 올려줬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전 매도로 한번 지금은 자리 보고 그 다음에 상승 시점에서는 매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까 상황에서는 좀 매수 겨내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 매도를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려면 23.90선 여기서 매도 진입해 보시는 거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준 차장님은 관망 주셨어요. 네, 지금은 뭐 저는 역시 펀더멘탈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원유나 이제 원유 관련 정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한 73억 배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한 75% 정도 이상, 75에서 한 77, 뭐 이 정도 이미 차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수요와 공급을 보면은 하루에 한 600만에서 700만 배럴 정도의 이제 잉여분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저장한다고 치면은 올해 또는 2월, 내년 2월 그 정도면 모든 저장 용량이 꽉 찹니다. 그럼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유조선 띄워서 네네. 배에 올려놓고 바다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계속 용량이 그 저장고를 계속 채운다고 하면은 거의 맞춰서 원유 가격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진짜 10불 때 10까지도 진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무슨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대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뭐 시장 경제상 분명히 뭐 10불 근처에 가면은 분명히 그 저유가에 대한 수요 또 뭐 전략 비축률을 무리해서 이렇게 낮은 가격에 무리해서 비축해 놓고 나중에 팔아야지 분명히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수요는 생겨서 분명히 10불대에서 다시 또 반등을 하긴 할 텐데 지금 일단 그 미국 텍사스에서 40년 만에 그 감산 얘기가 나왔고 주에서 일단 텍사스 주 하나긴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이제 G20에서도 분명히 사우디랑 세계 여러 나라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지금 사실 코로나만큼 유가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유가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계속 트럼프 행정부랑 지금 사우디랑 약간 물밑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 뭐 연락 이렇게 뭐 전화나 뭐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계속 이런 협상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내일이죠. 내일 G20 내일 모레 있을 G20에서 분명히 얘기가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분명히 또 급반등의 기회도 있을 테지만 만약에 그 얘기가 만약에 얘기를 해도 뭔가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또 20대를 다시 한번 또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웨이드앤시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골드도 사실 정말 저유가가 지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서 얼른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만큼이나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골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드 오일, 방금 오일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골드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골드 어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 오늘은 다시 조금 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633달러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바뀌었네요. 우리 준 차장님 매도 그리고 아토트레이더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아토트레이더 전략부터 확인할게요. 저는 지금 이미 되게 주요한 자리에서 매수값이 지금 먼저 발현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참 일봉에서 이 캔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시점을 크게 보였던 값 같은 경우는 이 캔들이라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추세가 바뀌기 전에는 이제 추세가 바뀌기 전에는 캔들에 대한 이제 변곡에 대한 이제 수렴 구간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골드가 현재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단기 수렴 이후에 지금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골드 자체가 사실상 이제 매매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수렴이 사실상 나스닥이나 뭐 오일보다는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수렴을 보여주고 나면은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는 게 지금 골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세를 마감을 했던 수렴이 현재 여기 밑자리에서 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매물대의 돌파봉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이제 매수 수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추세라는 게 사실상 이게 가격대 축이고 이제 시간대 축이라고 보면은 추세가 항상 이제 가격과 시간에 대해서 1대1 비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항상 주가의 움직임은 항상 활골형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이런 식의 활골 상태에 대한 수렴과 발산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캔들이 가장 크게 의미한 거는 매도 저항에 대한 저항을 뚫었고 매물대를 지금 우리가 위치를 매도에서 매수로 현재 추세대를 바꿔놨다. 이 의미가 나온 거고 이때는 이제 이 캔들 자체가 어느 정도 돌파봉이 나왔으니까 추세봉이 좀 출현하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추세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두 가지 값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종가봉 라인대와 그리고 봉중심 가격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종가 라인대와 이제 봉중심 가격대에서 이 매도도 비슷합니다. 매도 캔들도 똑같고 매수 캔들도 똑같은데 이 봉중심 캔들과 이 종가 라인대에 대한 매수 작용이 무조건적으로 1회씩은 무조건 들어가요. 1회씩.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근데 벌써 이게 지금 여기 자리 1612.3 라인대가 봉중심 가격이 뜨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여기 저가 라인이 현재 1615.2 라인대 한 20틱 정도에서 30 정도 가량 위쪽에서 발현이 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봉중심에서 받은 지금 반등 매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60분봉 보게 되면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60분봉에서도 골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오일과 비슷하게 일목균형표를 많이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단선이 지금 기준선이 한번 깨지고 상승 시점 살짝 나왔다가 다시 한번 깨졌거든요. 아직까지는 골드가 상승 추세 지금 나오고 구름대 윗단에 현재 좀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들이
근데 지금 제일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얘네가 자 수렴이 조금 엄청 길었죠. 네. 수렴이 길고 추세 터지는 것도 최대한 짧았어요. 수렴에 비해서 발산기가 원래 되게 짧은 편이긴 한데 지금 이거는 지금 휴식기예요. 휴식기. 자, 추세가 터졌으니까 2차 수렴을 하고 우리가 다음 2차 발산을 가겠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금 휴식기에 들어가고 있고 어떤 하나의 매수 패턴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준비 중이라서 네. 전 현재 매도를 지금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발산 추세에 대한 조금 뭐랄까 반항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휴식기에서는 좀 사실상 조금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이 휴식기가 끝나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단대는 2개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교육 강의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카톡방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골드가 현재 지금 휴식기에 들어가 있고 2차 수렴 때 추세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구간이다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는 매수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분석을 굉장히 또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토트레이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 보시면 많은 정보들 또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수긍하면서 듣게 되는데, 네, 자, 준 차장님은 오늘 골드 매도 의견을 주셨죠? 네네. 네,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설명 들으니까 매수 같은데요? 그렇죠. 네, 설명이 저도 이따 오픈 채팅방도 들어가 볼 텐데. 네. 일단 저는 차트를 못 보니까 당연히 아토트레이더님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계속 저도 진짜 수긍을 네네. 하면서 진짜 유튜브 채널이 뭐지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그대로 이거 지금 시장에서 저는 기관들도 이거를 길게 갈 생각으로 포지션을 잡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단기 차익성 그냥 약간 헤지펀드처럼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듯이 그냥 약간의 차익만 실현하고 나갈 물량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어제 한 3일 정도 한 급등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네네. 저는 분명히 많은 이런 기관 물량들이 조금 들어왔다가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 골드만도 이렇게 인플레 시장에서는 네네. 당연히 골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듯이 당연히 우상향이죠. 우상향인데 지금 시장은 약간 노멀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서킷 브레이크가 위아래로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길게 보기보다는 약간의 이런 차익성을 노린 이런 펀드들이 잠깐씩 들어왔다가 실현하고 나가면서 하늘 타이밍이 아닐까. 네, 그렇게 해서 매도 들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골드에 대한 전략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서 또 속보 전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지금 개장과 관련해서 또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쫀 차장님께서 루비니 교수가 L자형 증시 언급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L자가 아니라 I자, 네, I자형 주식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It's not a V, V도 아니고 U도 아니고 L도 아니다, It's an I다. 완전 주식시장의 수직 낙하를 예고를 했습니다. 또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 반대로 대공황이 아주 쉽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공황이 온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또 워낙 루비니 교수가 증시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면이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트레이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소식에서는요.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얼마나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스페인 사망자가 중국 사망자를 추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동안 확진자가 6,584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페인에서는요. 지금 사망자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아이스링크장을 시체 안치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 총 확진자가 지금 20만 명이 넘어서면서 봉쇄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뉴욕의 경우에는 병원에 지금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추가 확진자, 총 확진자가 55,225명이고요. 사망자는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또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포스터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시장이 얼마나 화났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포스터를 만들려고 몇십 명이 모여서 그렇게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확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화가 난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망자가 지금 100명을 조금 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시민 의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뭔가 확실한 대응책 필요하겠고요. 또 시민들도 협조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9개 국가가 유럽연합에 소위 코로나 채권 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유로존의 다른 유럽 국가들의 증권을 결합해주는 채권으로 새로운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을 해서 유럽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실 이거는 공동채권 발행인데 사실 정치적으로 좀 장애물이 많겠습니다. 따라서 통과가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금기적으로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채권 발행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국이 이렇게 열심히 협심해서 코로나를 물리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도 얼른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또 백신 개발까지 추가적으로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속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이렇게 알차게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한 두 분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Here we are, don't turn away now.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